반응을 조사를 했는데요. 학생들은 경제 발전보다는 민주주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인터뷰를 할 때 이제 한 학생의 인터뷰 내용을 제가 이렇게 발췌를 해서 놨는데요. 이제 학생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 성장을 이끈 유능한 지도자인지 아니면 민주주의를 훼손한 독재자인지에 대한 상반된 평가에 대해서 학생들한테 물어봤을 때 이제 9번 학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독재자가 경제를 발전시킨다고 해도 민주주의가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학생들은 뭐 결과적으로 교과서에 긍정적으로 이렇게 서술된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조금은 비판적인 그런 시각을 갖고 있었고 민주주의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도 사실 학생들은 뭐 수업 시간에는 말을 안 할지라도 본인 안에서는 계속적으로 그런 것들을 필터링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예시는 이제 건강과 관련지어서 그러니까 한국 음식을 설명할 때 명절 그리고 건강 이런 문제와 연관해서 설명하는 방식이 두드려졌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화 한국어에서 발췌한 내용인데요. 이제 보면은 뭐 떡국과 송편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한국의 설날과 추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뭐 결과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한국에서 출판된 교과서와 태국에서 개발된 교과서 모두 한국 문화를 중심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실 이 교과서 연구 분야에서는 어떤 문화를 다루느냐가 굉장히 큰 화두입니다. 외국어 교과서 같은 경우 영어 교과서를 예로 다루더라도 영어 교과서를 다룰 때 이 영미 문화권만 그 교과서에 담아서 표현을 하느냐 또는 그 학생들이 살고 있는 그 나라 예를 들어서 태국에서 사용하는 영어 교과서는 태국 문화를 좀 더 많이 반영해야 된다 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논의가 되고 있는데 사실 한국 교과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떤 좀 비판적으로 말해서 죄송합니다만 좀 어떤 한국 문화를 전파하고 해야 된다는 그런 강박 같은 굉장히 한국 문화 중심의 그런 교과서들이 이렇게 팽배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저 자신도 이 연구를 하면서 깨달았던 게 뭐냐면 제가 한국 학생들을 가르치면서도 굉장히 어떤 죄송합니다만 그 문화 점령군처럼 네 한국 문화를 막 또 한국은 좋은 나라야, 한국은 유토피아야, 또 한국어 배우면 이렇게 될 수 있 이런 어떤 문화적인 우월감과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았나라는 것을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국 대학생들은 이런 것들을 그냥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내색은 하지 않을지언정 계속적으로 이것들을 필터링하면서 그리고 다른 미디어나 이런 것들을 접하면서 교과서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내가 뭐 미디어를 통해서 접한 한국 문화는 이런 게 아닌데 또는 막 뭐 문화에 대해서 이렇게 뭐 전달을 했는데 이거는 아니다. 계속적으로 학생들이 필터링을 통해서 굉장히 능동적인 학습자로서 그렇게 이런 것들을 배우고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교과서를 만들고 제작하고 또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어떤 우리가 컬처럴 임페리얼리즘이라고 하는데 문화를 막 그렇게 하기보다는 문화에 대한 상호 존중. 그래서 저희가 타겟 컬처, 소스 컬처, 그리고 인터내셔널 컬처 뭐 또는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태국 대학교에서 사용되는 한국어 교재에 대한 비판적 분석이라는 주제로 퀴즈는 대학교 문화학부 최경 박사님께서는 태국 대학에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한국어 교과서에 대한 지배적인 문화적 가치, 신념, 이념을 비판적 담론 분석을 했으며 시각적 이미지 분석을 했고 태국 대학에서 한국어를 전공하는 20명의 태국 학생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여 교과서에 내재된 문화적 가치와 이념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과 반응에 대한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소수자 집단으로서 탈북민 사회의 정치 참여 행태 연구라는 주제로 한국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과 조경일 선생님께서 발표를 하시겠습니다.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김희태 선생님한테 마이크 넘기시면 돼요. 김희태 선생님 좌장 좌장.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경일입니다. 네, 이제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 박사과정 수료하고 지금 논문 써야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먼저 그 호주라는 곳에 처음 와봤는데요. 좋은 자리에서 제가 발표할 수 있게 기회가 주어져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어제 발표를 통해서 또 많이 배웠고 앞으로도 배워나갈 게 참 많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소수자 집단으로서 탈북민 사회 정치 참여 행태 연구인데요. 발표에 앞서 먼저 제가 막 쓰다가 이 문장이 의미상 좀 중복되거나 겹치는 내용도 있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좀 더 다듬고 정리해 나가야 하는 과정이 필요해서요. 일단 감안해 주시고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발표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서론에서 말씀드리고 탈북민 정치 참여의 이론적 분석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정치 참여와 신뢰 투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결론에서 정치적 시민 자격의 확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탈북민은 제가 같이 해야 돼서 탈북민은 이 입국자 기준으로는 지금 현재 35,000명이 좀 넘습니다. 이들은 한국 사회에서는 사회적으로는 여전히 이제 소수자 집단으로 분류가 되고요. 이러한 소수자 집단의 위치로 인해서 이들은 정치적 참여에 있어서 이중적인 제약을 받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북한 출신이라는 이 배경 때문에 이 간첩 혹은 빨갱이라는 의심을 받게 되고요. 또 기존 정치권 내에서 일정한 프레임 속에서만 이제 활동이 가능하다는 제약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 탈북민의 정치 참여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깊은 연구가 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탈북민 출신 국회의원이 현재까지 4명이 나왔는데요. 하지만 모두 이제 기성정당의 어떤 시혜적 공천에 따른 것으로 탈북민들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의 결과물이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 이제 탈북민들이 집단으로 정치에 참여해 왔고 보수 진영에서 특히 이제 뚜렷하게 나타났는데요. 이 탈북민들의 보수적 정치 옹호에 대한 현상을 분석하는 연구들은 있기는 합니다. 가령 현인의 김화순, 신난이 이런 분들은 탈북민들의 북한에서 구성원으로 인정받고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문제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데 이들이 노동시장과 사회적 관계망에서 지속적으로 이 출신 때문에 배제가 된다면 사회적 안정감을 결국 갖기는 어렵게 됩니다. 이들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서 노동시장에 진입해야 하지만 학력, 경력, 소통, 문화적 차이 등으로 인해서 안정적인 직업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갖게 됐는데요. 그래서 단순 노동이나 비정규직, 3D 업종의 대부분 80% 이상의 탈북민들이 종사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상층 계층으로 이동할 수 있는 기회가 사실상 제한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제적 불안정은 곧 사회적 안정의 문제로 연결될 수밖에 없고 장기적으로는 한국 사회에서 자리 잡는 데 장애가 되는 겁니다. 특히 이제 이방인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이제 많은데요. 한국 사회가 탈북민들을 전근대 사회에서 살다가 온 사람들로 좀 바라보고 정치적 이념적 차이를 이유로 이제 배제하는 경향도 이제 있는데요. 이러한 사회적 배제는 탈북민들이 자신을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을 느끼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자아의 존중감과 사회적 소속감을 약화시키게 되죠. 한국 사회에서의 소속감이 부족할 경우에는 탈북민들이 사회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결국 고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결국 탈북민들의 탈남 현상을 초래한 직접적인 원인도 제공하고 더 나아가서 다시 월북하는 극단적인 사례까지도 이제 종종 초래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인정투쟁으로서의 탈북민 정치 참여를 볼 텐데요. 이런 인정의 결여 속에서 탈북민들은 사회적 자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정치적 참여를 시도를 하게 됩니다. 이 호네트 개념에서 말하는 인정투쟁의 한 형태로 보수 정당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탈북민들은 일반 국민들보다 투표 참여율이 훨씬 더 높습니다. 이들이 또 이제 일부 탈북민들이 정치인으로 이제 등장하면서 탈북민 유권자들의 정치적 의식과 참여도가 점차 증가하고 있고 주류 사회 편입을 위한 결속의 모습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째, 이제 선출직 정치인 출마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정치 영역에 진입한 이들 경우에
자신들을 호명하는 보수 정권이 몰락을 의미하며 진보지 진영이 집권할 경우 자신들이 이제 배척될 수 있다라는 위기감의 발로인 것으로 이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 탈북민들은 시민단체를 통해서도 정치적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시민단체를 구성하고 있지만 사실 한국 주류 시민사회와는 단절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북한 인권이나 탈북민 정착에 좀 한정된 아젠다 설정에 따라서 시민사회와 좀 어떤 연대나 결속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오히려 북한 인권 아젠다 자체에 고립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민단체로서 확정성이 없고 영향의 한계를 드러내는데요. 사실 일반 남한 시민단체의 경우 이제 바텀업 방식으로서 자발적 시민들의 주체적으로 구성이 돼서 아젠다를 설정하는 것과 달리 탈북 시민단체들의 경우는 탑다운 방식으로 예산을 지원받으면 단체장들이 구성원들을 수시로 동원하는 성격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보수 정당이 호출할 경우에는 관제 데모로 참여하거나 댓글 알바에 동원되는 방식으로 나타났고 지난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그랬고 최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시국에서도 동일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은 탈북민들은 한국 사회에서 여전히 비주류에 머물러 있고 이들은 인정투쟁을 통해서 주류 담론에 진입하고자 애쓰지만 단순히 인정투쟁으로는 이들의 주류 사회 일원으로 완전히 자리 잡히는 데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고 한국 사회의 정치 문화 감정, 배타성의 씨앗을 품고 있는 이 사회적 배제화 특징 때문인데요. 탈북민들은 인정투쟁으로 쟁취할 수 있는 권리나 지위 이전에 먼저 북한 출신이라는 정체성에서 오는 신뢰의 문제에 직면해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이제 인정투쟁의 한계와 사회통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탈북민들이 한국 사회에서 겪는 사회에서 거리감은 크게 두 가지 요소, 의 자유를 이제 제약받게 되고 동시에 이제 호명된 주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선택하기도 합니다. 이는 그들이 정치적 시민 자격이 실질적으로 박탈되고 있는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이제 적극적으로 좀 해석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오랜 반공주의와 또 반공주의 전통과 냉전의 잔재는 탈북민들의 정치적 표현을 좀 엄격하게 좀 제한하고 있고 또 진보적이고 또 개혁적인 목소리를 내면 북한 체제와 또 이제 연결되어 있다라고 이제 낙인이 찍히는 또 사회적 배제를 이제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치 참여를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과 권리를 확보하고자 인정투쟁을 벌이지만 동시에 보수적 정치 세력과 연계를 통해서만 생존 전략을 마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진보적인 입장을 표명하면 탈북민들은 사회 내에서 막연히 이렇게 공격 담론에 시달리게 되고 정치적 시민으로서의 자격이 사실상 박탈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탈북민들은 신뢰투쟁은 이제 혐오 담론을 좀 깨는 방향으로 이제 나가야 할 것이고 또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진보 정당을 포함한 기존의 정치 세력은 탈북민들을 적극적으로 좀 포용하고 탈북민들이 보수 진보를 넘어서 다양한 정치적 논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좀 확대해야 합니다. 결국에 이게 신뢰투쟁이라는 게 탈북민들이 한국 사회에서 시민으로서 완전한 신뢰를 획득하는 과정이고 그들이 자기검열 없이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과 직결되게 됩니다. 이를 위해 한국 사회는 탈북민을 증명해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동등한 정치적 행위자로 인정해야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습니다. 이상 제가 좀 반제를 마칠 텐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중복되는 내용들이 많은데요. 그 부분 참고해서 나중에 기꺼이 가감없이 지적해 주시면 제가 잘 수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국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과 조경일 선생님께서 소수자 집단으로서 탈북민 사회의 정치 참여 행태 연구라는 그 주제로 탈북민 정치 참여의 이론적 분석, 그다음에 그 탈북민 정치 참여와 신뢰 투쟁, 정치적 시민 자격의 확보에 관하여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본 리츠베이칸 대학교 코리아 센터 김우자 교수님을 좌장으로 모시고 종합 토론을 하겠습니다. 발표자 최기영 박사님, 조경 선생님 같이 자리를 하시고 자리를 어떻게 이쪽으로 가면 되나요?
어떻게 만들어야 되나요? 아니면 이쪽으로 이 면이 보이게 하기 박사입니다. 위해서? 그 어떤 그 토론은 의견 토론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제가 자장을 맡은 김의자라고 합니다. 잘 부탁합니다. 지금부터 15분, 20분 정도 해도 되나요? 그 정합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이거는 그 상호 토론이라고 했었는데요. 그냥 서로 토론을 하시라고 하면 되는지 아니면 제가 일단 뭐 질문을 던지면 되는지 그 질문을 받으면 되는지 어떤 질문을 어제처럼 서로 예, 그러면은 그 질문부터 받으면 되나요? 만약에 어제처럼 안 나오면 자장을 질문- 해서 질문하시면 네. 그냥 제가 조교일 선생 그냥 논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락강하고 알티세르 후명이 논하고 락강이 퇴출된 주체하고